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델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시는 프랑스어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델프 배앙 배두 레벨이 있겠는데요. 보통 배앙에서 배두를 따는 기간은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배두라고 그러면은 엄청 높은 급수니까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배양과 배두의 난이도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배양 따고 3개월 있다가 배두를 땄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양에서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셨다면 몇 달 뒤에 배두를 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사실 프랑스 현지에서 계속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랑스어 실력이 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최대한 빠르게 대학 입학이라거나 뭐 학교 입학을 위한 프랑스어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배양 배두 레벨의 프랑스어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꿀팁과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양과 배두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듣기와 읽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는 환경, 뭐 교육, 그리고 건강, 프랑스 시사, 예를 들면 뭐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거나 4차 산업혁명 이런 주제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프랑스어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베세 델프 그리고 그라메어 프로그레시브 유 프랑세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두 교재가 가장 정석적이면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구성이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얘기를 좀 드리고 가자면 델프 시험의 경우 4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compréhension orale, compréhension écrite, production orale, production écrite 이렇게 4개 섹션 중에서 compréhension orale이랑 compréhension écrite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이 얘기를 이미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가자면 뭐 듣기 같은 경우에는 TV5 Monde라든가 RFI 같은 라디오에서 이제 본인 레벨에 맞는 듣기 자료를 많이 올려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들으시고 쉐도잉이랑 딕대 해주시면 좋고, 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대한 교재 내에서 아까 얘기한 교재들 내 지문 또는 위에서 이야기한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스크립트를 올려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주 읽으시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모르는 거를 전부 외우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주 읽으시면 금방금방 늡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어렵고 준비하기 어려운 섹션은 뭐냐? 아무래도 프로덕션 오랄이랑 프로덕션 에크릿이겠죠? 물론 우리가 각 레벨에서 요구하는 언어 구사 수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시험에 붙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볼 때 꼭 필요한 문장이라거나 문법 같은 거는 네이버에 정리해 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니까 오늘 저는 배양 배두 레벨의 프로덕션 오랄이랑 프로덕션 에크릿 부분 득점을 도와주는 플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양 레벨부터 볼게요. 이제 배양 레벨 프로덕션 에크릿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아니면 친한 사람한테 쓰는 메일을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 다 이제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메일 쓰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사말로 시작을 해주시고, 에세이인 경우에는 서론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서론은 한 문단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문단 첫 부분에는 장문 주제에 관련된 배경 설명으로 시작을 해주시고, 문단 마지막 부분에 본인의 주장을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글의 형식이 친구한테 메일로 조언을 해주는 거라면 내가 왜 이 조언을 해주는지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조언으로 서론을 구성하고, 주제가 본인의 주장을 잡지사에 기고하는 거라면 주제 관련 배경 지식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서론을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본론은 한 문단 또는 두 문단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인의 주장, 그리고 그를 뒷받침해주는 근거 2-3가지 적어서 본론 구성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배양 레벨의 경우 160자에서 180자 사이로 이제 길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고 디테일하게 쓰시면 아무래도 결론 부분에서 단어 수를 오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한 주장을 요약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본인의 주장을 언급해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문단이면 충분하고요. 글 형식이 편지 글인 경우에는 맺은말까지 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배양 레벨에서 프로덕션 오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기소개, 상황극, 그리고 모놀로그.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프로덕션 오갈에서 가장 쉬운 섹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선 간단하게 본인 이름, 나이, 국적, 전공, 프랑스어 배우는 이유, 미래 계획, 관심사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즉흥적으로 지어내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은 그냥 미리 스크립트를 짜 가셔서 외워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상황극 섹션에서는 주로 이제 항의 아니면 설득 제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물론 프랑스에 사시는 분이면 이 섹션이 쉽겠지만 만약에 일상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유튜브 채널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프렌치 필 réussir en français이고 두 번째는 프렌치 스쿨 TV 채널입니다.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이제 이 두 채널에서 배양 레벨의 프로덕션 오갈 관련 영상을 보시면 이제 자주 나오는 주제, 유용한 표현, 어휘같이 이 섹션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많이 해서 알려주거든요. 이제 최대한 자주 보고 들으시고 이제 쉐도잉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쉐도잉을 많이 하셔서 입에 익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시험 때 긴장하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 모놀로그, 그리고 간단한 의견 교환 섹션이 있어요. 이제 배양 레벨에서는 의견 교환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이제 시험관분이 하시는 질문에 대답만 조금 잘 해주실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모놀로그는 플랑을 미리 외워가시면 편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단계로 구성을 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 선택한 주제 소개, 글 종류, 출처, 작가 같은 간단한 요약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자의 관점 소개, 이 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의 의견 제기,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근거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 2-3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내리시고 감독관한테 이제 질문이 있으신지 제안한 다음에 감독관과 질의응답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양 레벨의 프로덕션 오랄, 프로덕션 에크릿에 대한 설명을 다 해봤으니까 이제 배두 레벨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배두 레벨도 프로덕션 에크릿부터 볼게요. 물론 이제 배드 레벨을 도전하시는 분이면 이제 어느 정도 시험에 필요한 어휘라든가 어구라든가 표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배드 레벨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 에크릿에서 주로 시장이나 사장 같은 자기보다 윗사람한테 항의 또는 무언가를 요구를 하는 편지 쓰기가 출제가 되는데 가끔 이제 에세이를 쓰라고 나올 때가 있다고는 해요. 근데 에세이가 나오면 이럴 때는 그냥 편지글 형식만 빼버리고 동일한 논리전개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편지글을 쓰라고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두 레벨에서 프로덕션 에크릿에서 중요한 건 이제 편지글 형식 그리고 포멀드 폴리테스를 잘 외워가시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가셔도 저는 반은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글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 플랑,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각각 볼게요. 서론 같은 경우에는 한 문단, 두 문단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피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론은 2-3문단 써주시면 되시고요. 각 문단마다 본인의 주장을 강화해주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예시 2-3가지 꼭 적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결론은 1-2문단으로 충분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한 주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반박이 있을 수 있다고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내 주장이 옳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서론 본론에서 이미 이야기한 거를 요약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배양 레벨의 플랑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근데 배양 레벨과 달리 배두 레벨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시다면 장문에서 좀 주의해야 하실 점이 몇 개 있어요. 일단 글의 짜임새, 논리 전개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제 배양 레벨에 비해서 요구되는 글자 수가 훨씬 많으니까 글의 구성과 논리 전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이제 배양 때보다 플랑 짜는데 시간을 더 많이 들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연결어, 접속사 다양하게 사용해 주시고 문맥에 맞는 연결어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배두 레벨부터는 이제 동어 반복은 최대한 피해 주셔야 하고
가능하면 이제 고급 어휘, 고급 문법 구사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배도 레벨의 프로덕션 에크릿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대망의 배도 레벨 프로덕션 오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배도 레벨의 프로덕션 오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놀로그랑 시험관 간의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놀로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프로덕션 에크릿 플랑을 말하기로 옮겨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양 레벨의 모노로그처럼 도입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선택한 주제와 기사문 요약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같은 모놀로그여도 배양과 배도의 차이는 이제 프로덕션 에크릿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제 배도 레벨부터 주의해 주셔야 되는 점이 몇몇 드러나요.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풍부한 어휘, 문장 구조, 문법, 어법 좀 더 어려운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도 레벨부터는 단순하게 이제 시험관이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모놀로그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하잖아요, 가기 전에. 근데 토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의 말을 바로 듣고 이해를 하고 반론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 이제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토론 부분에서 이제 말이 꼬였다거나 말이 막혔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때 길게 말하려고 그러면은 더 파국으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동어 반복이라거나 간단한 문법만 반복을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자기의 의견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이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거나 주장을 미리 구성해 가는 거겠지만 정작 시험 때 너무 긴장해서 배도 시험이면 중요한 시험이니까 너무 긴장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양 레벨, 배도 레벨, 프로덕션 오랄, 프로덕션 에크릿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일단 프로덕션 에크릿부터 얘기를 할게요.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간 제한이란 게 있어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최소 글자 수 이상만 쓰고 장문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주제에 부합하는 논리적인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 점수를 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장문을 완성하고 나시면 밑에 총 글자 수를 적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글자 수를 세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한 문단을 적으시고 한 문단 총 글자 수를 이제 연필로 적어 놓으신 다음에 장문 완료 후 각 문단의 글자 수를 더해서 모두 계산을 해주시면 글자 수 적는 시간이 훨씬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오랄 영역에서는 최대한 시험관의 페이스에 안 말려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해요. 이제 객관적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시되 일관적으로 본인의 스탠스를 지켜나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반대를 한 스탠스를 정했다라고 하면 모놀로그에서 시험관과의 토론까지 내가 특정 주제에 반대하는 스탠스를 끝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시험관분의 주장이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지만 시험관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갔고 갑자기 중간에 의견을 바꾼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프로덕션 오랄 영역에서 가장 많이 긴장을 하실 텐데 보통 이제 시험관 분들도 아세요. 그분들은 이제 시험관 일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걸 아셔서 이제 입장에서 인사하시고 너무 긴장되네요 이런 말 하면은 보통 이제 긴장 풀어주려고 웃어주시고 그러세요. 그분들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긴장 마시고 어차피 그분들 시험 끝나면 우리 다시 안 볼 분들이에요. 너무 긴장 마시고 진짜 긴장을 많이 해서 말이 조금 절거나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용인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속단해서 실수 한번 했다고 망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오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손목시계 챙겨가세요. 물론 시험장 가면은 칠판 앞에 이렇게 시계를 놔줘요. 근데 이제 가끔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개인 손목시계 챙겨가시는 게 시간 배분에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오늘 프랑스어 배양 배도 레벨 프랑스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 연말이어갖고 이제 한창 대학 준비하느라 배도 시험 많이 볼 텐데 프랑스어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